성주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8일 무진 두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우의정 홍응이 사직하는 글을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것은 이치의 당연한 것입니다. 성만한 자리에 있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는 신으로서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인데 만일 성만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농리의 미련을 가지고 그만둘 줄을 모른다면 다만 처신하는 계획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신명을 미워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신은 평소 역절풍이 앓고 있는데 또 치통과 해수가 날마다 번갈아 발작하여 관에 임석하는 날은 적고 휴가하여 물러나 있는 날이 많은데다가 금년 여름에는 또 아랫배에 변독이 생기어 은근하게 아프며 게다가 이질까지 걸려 누워서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약재와 음식물을 내려주어 구원하게 해주시니 감격한 마음 뼛속에 사무칩니다. 마땅히 그 병이 속히 나아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은 채 오늘 20여일이 되었습니다. 사리로서 미루어보건대 신이 용렬한 인품으로서 열성의 지대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전하께서도 권우하심이 더욱 융숭하시어 공보의 자리에 올려놓아 주셨으니 이는 신의 분수가 이미 극한하였으므로 당연히 이를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에 병이 점점 심해져서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직을 고쳐 명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시어 남은 여성의 미미한 생명을 부지하게 하여 주소서. 신이 만일 조금이라도 목숨을 연장하게 된다면 비록 강호의 한산한 곳에 있은즉 신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 절도를 변하겠습니까? 하였다. 어세 연호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나는 생각하건대 공부의 소임은 진실로 조정의 중책에 매인 것이니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고서는 그 임무를 완수할 자가 드물 것이다. 경은 정직하고 간사하지 아니하며 제도과 인망이 겸해 두드러져서 소인들은 남다르게 여기고 군자들은 함께 하는 바인데 총애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현능한 사람을 추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니 이것이 내가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가까이하여 경에게 기대를 가지는 까닭이다. 또 경은 공손함과 검소함이 거칠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식견과 생각이 단연코 자순할 만함으로 내가 경을 대우하면 매우 융성하게 하는데 경이 퇴양하기를 어찌 그리 급하게 하는가? 지나치게 생각하여 편안함을 도모하면 비록 몸을 보존하는 데는 좋겠지만 몸을 잊고 나라에 바치는 것이 오히려 병을 푸는 데 나지 않겠는가? 밤낮으로 노력하면서 매양 경을 이윤과 부열처럼 의지하였고 강호의 이런 소망을 왕자교와 적송자에게 깊이 취하지 않았다. 나의 뜻은 내정되었으니 그것을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 하고 이날 내관 안중경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역절풍은 관절염이다. 권우는 임금이 신하를 특별히 사랑하여 후하게 대우해 줍니다. 지대는 인격이나 학식을 잘 알아주고 후하게 대우해 줍니다. 공부는 저승의 지위, 정성의 지위, 즉 삼공과 보상을 말한다. 이윤과 부열은 이윤과 언나라 재상이다. 왕자교와 적송자는 고대 신선의 이름이다. 성종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8일 무진 세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계성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심정원은 일찍이 전라수사가로 있을 때 수월을 성실하게 못하여 왜구가 우후를 살해하는 데에도 두려워하여 구출하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허물이 있겠는데 전하께서 굳이 너그러운 법을 적용하시어 다만 외지에 귀양을 보내셨다가 일찍이 수년도 안 되어 방환하셨고 오늘날에 또 고신을 돌려주심으로 신등은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효종은 처음에 본관 향리를 침독한 것으로 인하여 헌부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집이 박숙달이 아뢰기를 그의 형 정효상이 경상 감사로 있을 때 정효종이 영중의 호피 한 장을 받았고 또 털방석과 흑롱을 등의 물건을 구득하였으며 또 복령 물선을 청하 영마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하여 바야흐로 논역을 받게 되었을 때
특사령을 만나 면조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도로 서용하라는 명이 있으니 탐남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성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였으나 다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개경사는 여염에 섞여 있고 거의 다 허물어져서 정의왕후께서 일찍이 중창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셨다. 두 분 대비께서 이제 뜻을 이어 창성하고자 하시니 풍수학 제조로 하여금 털을 가려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전라도의 조선 천호인 하습과 영선 김윤하 등 21일은 조선의 회박이 늦어져서 기일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죄를 받을까 스스로 의심하여 거짓 핑계로 중로에서 외적에게 의량을 약탈당하고 6명의 사람을 살해당하였다고 보고하여 나라를 속이고 민중을 미혹하게 하였으니 그 죄는 대명률의 요서 요원을 만들어내고 민중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쓴 자는 다 참한다는 것에 비길만 합니다 하고 형조에서 또 아뢰기를 단량만호인 남희와 마도 만호 김구정이 자기가 맡은 경내에서 외적이 횡행하여 인명을 살해하는데도 곧 추포하지 못한 죄와 강진 현감 홍귀호와 해남 현감 정의운이 외변을 듣고서도 미처 추포하지 못한 죄와 좌도 수군 절도사 이병정과 우후 이익달이 분해에 외변이 있어 인명을 살해하는데도 이를 알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죄들은 율문의 장 400대에 변방 충군으로 징발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선 심의 연필상 노사신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하습 등의 죄성은 지금 요소 요원을 날조한 율의 비기였지만은 그러나 해이에 이르기를 요소라는 것은 요망하고 괴이스러운 비장한 글을 이름이고 요원이라는 것은 기망하는 간사스러운 말을 이르는 것이다 하였으니 만일 참의의 요소 요원으로서 나라의 흥망을 미리 점치고 민중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쓴 자는 다 참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보면 하습 등의 죄는 마땅히 망은 사위로서 논할 것이고 요소 요원으로서 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 율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현감 정의운, 강진 현감 홍기호, 마도 현감 김구정 등에게 있어서는 외변은 먼저 있었고 별난을 들은 뒤이었으니 어떻게 추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도사 이병정과 우후 이익달로 말하더라도 수용과 단량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또한 어떻게 알고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사정이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는 12일에 승지가 다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57권 성종 14년 8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천추사 박건선이 돌아왔는데 통사가 가지고 온 사목은 다음과 같다. 일 지난 봄에 표류했던 정의 현감 이선과 훈도 김효반 등 47명이 해상에서 밤낮 열흘을 떠다니다가 중은 양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14명이었고 이섬과 김효반 등 33명이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중국 조정에서 신으로 하여금 다 데리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1. 정신공주 한씨가 홍석하였습니다. 성종시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황해도 연안부 사람 장명이 본도 관찰사 김순명이 내수사의 종 두 어른을 때려 죽였다고 고하니 혼문관 은교 정승건을 보내어 공문하게 하였다. 성조시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상사 정동이 병이 나아서 대궐에 나아가 사언하고 채단과 용뇌도 및 지필 등의 물건을 바쳤다. 임금이 선정등으로 맞아들이니 상사가 고두하고 살해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소민을 진념하시어 즐곳 의약을 보내주시고 또 후사하여 주시니 전하의 은혜는 몸이 부서져도 갚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대인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곳에 와주시니 대단히 기쁩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소민은 성의를 알지 못하니 청컨대 가르쳐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작은 나라가 황혼을 도토히 잇고 있는데 무릇 진공하는 것을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금과 은은 본국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선왕 때에 이미 면제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 일은 대인이 다 아는 일입니다. 언으로 말하면 때로 귀국에서 주신 일이 있으나 언은 얻기가 아주 어려워서 지금은 비록 만들어 바칠 수가 있다 해도 이 뒤로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날 한 명의 가는 편에 이미 이런 뜻을 가지고 대인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청컨대 대인은 유의해 주시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소민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날 한 재상이 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자를 책봉하는 일로 예부에서 아뢰기를 다만 칙서만 있고 관복이 없습니다 하기에 소민이 다시 주청하기를 만일 칙서는 있는데 관복이 없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성심으로 제가 아시어 1,000원을 베푸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께서 특별히 보복을 허가하셨는데 예부와 하리문에서 번갈아 가며 주청하여 말하기를 조종 이래로 관복을 하사한 일이 없는데 이제 만일 이것을 내리신다면 이는 조종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하니 황제께서 소민을 부르시어 묻기를 이번 주청은 이해가 있어서 마땅한데 장차 이를 어찌하겠는가 하셨습니다. 내부의 사례감이 또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사량관을 하사할 것을 응낙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기에 소민이 또 주청하기를 선덕 5, 6명 사이에 본국의 세자가 황제에게 하려고 문화전 동문 밖에 서 계셨는데 선종 황제가 조회를 파한 후에 세자를 보시더니 입으신 홍포를 벗어서 세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옷이 넓으며 크고 또 긴 것을 보시고 선종 황제께서 크게 웃으셨는데 이는 조선을 대우하는 예가 두터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량관은 바로 본국 조신들의 예복이어서 제자의 관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였더니 황제가 나의 주청한 바를 들으시고 특별히 표리를 하사하고 또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어 입도록 하였으므로 황은이 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정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다시금 감히 번거롭게 주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검을 갖추기 어려우시다면 제게 검잔 둘이 있으니 그것으로 봉진하면 될 것이고 또 황제의 선사품 중에 검이 있을 것이니 이것으로 만들어 올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때 면제받기를 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바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매년 곡물로 바치게 되면 이 뒤로 반드시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토표피, 초피, 서피 등도 또한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인데 이제까지는 모두 야인들이 지방에서 수매하여 바쳤습니다. 또 상하도 역시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바치는 것이 또한 어렵겠습니다. 청컨대 대인이 유념해 두었다가 조정에 간곡히 아뢰어 명공되도록 하여 주신다면 이는 비단 나 한 사람의 기쁜 일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으로 누가 우르르 모시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마땅히 성실껏 바치실 따름이고 반드시 빨리 명공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전날 회관 왕을 봉해주기를 청원하였을 때 예부에서 그런 관례가 없다고 주달하였지만 황제께서 본국의 성의를 중하게 여겨 이에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마시랑이 주청하여 말하기를 조선 사람이 여기에 와서 활 만드는 뿔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는 야인들과 더불어 서로 매매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수매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여 황제께서 윤가하셨다가 그 뒤에 본국에서 추청하러 황제가 특별히 허락하시자 해마다 50불을 수매하게 하였습니다. 소민이 주청하여 이르기를 본국에서는 야인과 더불어 통화하지 않는데 서로 더불어 매매하기를 즐겨하겠습니까? 이것은 실로 허언입니다 하여서 황제께서 옳게 여기셨는데 뒤에 본국에서 주청함에 따라 이에 150불을 수매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근련에 있어서 왕비를 봉하는 일과 세자를 봉하는 등의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역시 소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명공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비유하자면 급류 속에 그물을 던져서는 일찍이 물고기를 얻을 수 없고 완류 속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빨리 명공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인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대인으로 하여금 늘 기억해서 마음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해 조정에서 야인을 토벌할 때 우리나라에서 칙명을 받고 정벌을 도와서 싸움에 이겨 공로가 있었는데 마시랑이 그로써 내외를 개교하여 수매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실 잘못된 계책이었습니다. 했다. 상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다가 오히려 잘못하여 붓을 떨어뜨릴 때 수가 있는데 하물며 언어이겠습니까? 비유하자면 황제는 하늘과 같은데 큰 가뭄으로 비를 바랄 때에 만일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서 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소민이 마땅히 성심을 다하여 추청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여 반드시 어버이에게 효순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버이에게 효순하고자 하여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가 없는 것과 같으니 이런 때 처신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가령 큰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지성으로 비를 구한다면 문득 비를 얻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어버이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만일 구할 만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인이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하여 더불어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고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호알을 진언하는데 만일 전에 바치던 수요보다 적게 한다면 조정에서 반드시 그 까닭을 물을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게 되면 소민은 마땅히 이를 위하여 말씀드리기를 호랑이는 바로 사람을 상해하는 동물로 장차 이것을 사로잡으려면 반드시 많은 사람과 말을 동원시켜야 해도 그것을 사로잡기가 기필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호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사냥할 때 만약 토표를 만나게 되면 어찌 포획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다만 토표는 본토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가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초선은 다 야인의 지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항상 덫을 설치해 두고 이것을 지키고 있다가 사로잡는데 지키고 있을 때 만일 야인을 만나게 되면 많이 노략질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건은 진언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겠습니다. 전하께서도 또한 김태감에게 이와 같은 뜻을 말씀하여 이런 뜻을 알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민이 조달할 때 황제께서 만일 김태감에게 물으실 경우 김태감이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여 망령되게 대답을 하게 되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전하께서 하나같이 내 말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하신다면 문득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반드시 장유성과 황중으로 하여금 정조부사를 삼아 보내도록 하신다면 소민이 마땅히 가부를 회개하겠습니다. 노환께서 북경에 왔을 때 마침 한밀국에서 사자를 바쳤는데 상태감이 노환을 인도하여 이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황제께 보고하니 황제께서 소민을 불러 물으시기를 너희 나라에도 또한 사자가 있는가 하시기에 소민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만나국에서 거북을 진언하였는데 그 다리가 다른 거북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길었습니다. 대개 한밀의 지역은 왕복 7년이 걸리고 만나의 나라는 왕복 5년이 걸리는 곳으로 다 먼 곳에 있는데 누가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진공하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조정을 경봉하는 까닭에 그와 같이 진언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명공되고자 하지 마시고 마땅히 지성으로 진공하십시오. 그러면 소민도 또한 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의 말씀이 여기까지 이르니 희열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명년에 보낼 성자사는 청컨대 한치영을 차견하도록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께서도 또한 한씨의 족친으로 돌아가며 차례로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땅히 대인의 말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한 고랑이 소민과 더불어 본국을 향연하는 마음은 다 같은 심정입니다. 전날 소민이 중국 조정에 들어갔을 때 한확 재상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저를 맞이어서 하는 말이 내 누이가 바로 그대의 누이요 그대의 누이가 바로 나의 누이이요 청컨대 모름지기 극렬히 여겨 주시오 하고 재산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친누이같이 보고 조심성 있게 시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씨가 병을 얻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황제께서 제게 묻기를 한 노로가 만약 불행하게 되면 누가 그 일을 맡겠는가 하시기에 제가 추청하기를 노비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하였더니 황제께서 옳게 여기셨습니다.
한씨는 고구를 생각하여 늘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한씨는 죽었어도 한 조각 마음은 응당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왁재상은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대인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사가 일어나 나가려 하니 도승지 이 세자에게 명하여 선물로서 연사폭 유둔 3사, 연육폭 유둔 4사, 유안농 2구, 4이 1구, 최화석 20장, 백록피 3장, 대록피 2장, 임모 84, 작석차, 작설차 6두, 활 1장, 대전 1부, 이마제연 2부, 헝마포 직령 1, 헝마포 천리 1, 백제포 천리 1, 마피와 투해구 1, 마 한필 궁식은 복구 일부 호피 40장, 잡채 화승 10장, 표피 4장을 주고 두목들에게 각각 흑마포 4필, 백제포 1필, 선자 3팔을 주었다. 상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 고도하고 살해하며 임금께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는 임금이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달았다. 상사가 연이어 술을 2잔씩 올리며 임금이 잔을 돌리니 상사가 말하기를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먹을 수가 없으니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하고 고도하면서 사양하고 나아갔다. 진공은 공물을 바칩니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0일에 신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이 세자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안부를 물으니 상사가 말하기를 오늘 전하께 진대하였는데 문득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막대한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세자에게 백사 한 필과 웅황 등의 약을 주고 인하여 말하기를 족칭 정효공에게 사품의 녹을 주시고 정효지에게 오품의 녹을 주시도록 청합니다. 만일 자급을 올려주신다면 감히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에 사는 늙은 누이가 나이 70이 넘었으므로 언제 죽을지 모를 일입니다. 원건대 한 달에 쌀 한 섬씩을 내리시어 그의 곤궁함을 건져주십시오 하였다. 이 세자가 그 말을 임금께 하려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변방의 일은 먼 데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건주의 야인은 방금 기순하였으므로 그것이 성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니 한때의 편안함을 생각해서 방수하는 일을 늦추지 말도록 하라. 요전에 이거우 등이 처음에 기순하겠다고 입주할 것을 청하기에 굳이 거절할 수는 없었으나 평안도를 통한 큰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야인들이 음식물을 얻고자 하여 사변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자주자주 왕래를 하는데 일일이 접대할 수가 없다. 만일 추장의 자제들이 기순에서 입주하기를 청할 경우에는 경히 그 사이로 갖춰 주문하도록 하라. 그러면 조정에서 마땅히 짐작해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니 정난종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야인의 부족들을 알지 못하는데 관방이 또한 허수함으로 신이 밤낮으로 근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만일 야인들의 소청을 따라서 다 입주하게 한다면 평안도 일대는 관사가 조폐하고 넓은 벌판에 사는 사람이 없어 주와 업에서 공존하는 패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야인으로 하여금 그 허실을 다 알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야인들이 서로 이어서 입주하기를 청하는데 혹은 들어주고 혹은 들어주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못한 데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니 신은 몹시 근심이 됩니다. 건주의 사람들은 지난해 서쪽 정벌이 있은 뒤로부터 원한을 품고 분을 머금고서 보복하라는 마음이 그칠 데가 없으니 비록 겉으로 만일 기순에 온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표절할 것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야인들은 비록 지금 기순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에 금수의 마음일 것이니 방수의 준비를 삼가고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을 대화하는 방편을 경히 가서 살펴보고 적당함을 얻도록 힘써보라 하고 인하여 옷 한 벌과 신, 활, 화살 등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0일 MCN 두 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여석이 천호학습 등을 조율한 것을 가지고 개청한 임금이 이르기를
수창한 하습과 정복 등은 대벽으로 처결할 때 다시 아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윤화, 김윤화 등 19명은 사형을 감해주도록 할 것이며 이병정, 이익달, 정의운, 홍기호, 남이 등은 다 한 작업을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10일 MCN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이 세자에게 명하여 자면주 5필, 대홍면주 3필, 대홍면포 5필, 초록면포 10필, 수록면포 20필, 초록면주 5필, 농면포 5필, 인삼 100건 등을 가지고 상사 정동에게 주며 말하기를 대인이 어제 수고하셨기 때문에 박물을 봉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효공과 정효진은 이미 가자하여 승직시키도록 하였고 전지에 있어서 또한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니 어찌 아끼는 바가 있겠습니까? 아니 상사가 복향하여 고두하며 말하기를 원컨대 살고지 등에 있는 논 30석의 땅을 주신다면 뒤에 별장을 짓겠습니다 하였다. 요구도 많아요.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0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이 섬을 등을 소환하는데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사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성절사로 가는 길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일을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토록 하라 하니 정창선 심해는 의논하기를 이보다 먼저 추청할 일이 있거나 사안할 일이 있거나 하여 사신을 보낼 때는 혹 겸차하는 예가 있었으니 예를 상과에 겸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사헌사와 성결사는 일시에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문서를 미처 수천하지 못하였고 또 박근이 미처 들어오지 않았으니 문서를 작성하기가 또한 어렵겠습니다. 이번에 일섬 등이 돌아오는데 직선은 곧 다만 병부의 자문만 있으니 이에 대한 답을 정조사에게 곧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홍흥윤호는 의논하기를 사헌사와 성결사는 겸차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날 날이 매우 촉박하여 문서를 틀림없이 미처 수천하지 못할 것이니 태기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사헌사는 모름지기 정사부사를 가져야 되지만 성절사는 한 사람만 가게 해도 되겠습니다. 성절사는 천하의 큰 경사에 보내는 사신이라서 어떤 일을 겸하여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보낼 사헌사는 따로 정사부사를 가져 보내는데 성절사도 일시에 보낸다면 영입하고 호송하는 군사가 2번 가는 패단도 없으려니와 사대하는 예도 또한 간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절사가 발정할 날은 며칠 남았는데 사헌사의 문서 등 여러 가지 일이 미처 구비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성절사가 떠날 길은 촉박하지 않고 또 우수에 대한 염려도 없으니 성절사가 발정할 날을 물려서 정하여 혹 중로에서 기다렸다가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사헌사를 보낼 때는 파는군 윤부를 사신으로 삼고 바공을 부사로 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천추사 선내 통사가 상사 정동의 집안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상사가 한씨의 죽음을 알고서 목을 놓아 곡을 하고 또 장유화를 시켜 집안 편지와 한씨의 장지도와 사제 사씨의 글을 가지고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한씨가 비록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중국 조정의 치규가 없으니 금년에는 대소 별폭을 전에 봉진하던 대로 하고 명령부터는 봉진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우부 승지 김여석에게 명하여 가서 상사에게 말하게 하기를 한씨 앞으로 보내던 별폭은 마땅히 대인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한씨가 살았으나 성명을 입었고 죽었어도 각별한 돌보심을 받으니 어찌 오직 한씨 한 몸의 총애일 뿐이겠습니까? 실로 우리 본국의 영행입니다. 다만 지금 대인께서 기체가 고르지 못한데 만일 지나치게 애상하다가 조섭하는 데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한씨의 영총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침 복명사신으로 나와 있으므로 상장의 모든 일에 몸소 임석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될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산 손순요 사관은 헌납
양면등이 와사르기를 한시가 살아있을 때 고향을 토산물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따로 선물을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시가 이미 돌아갔으니 이제 만약 사은을 패하지 아니하면 신은 중국에서 마침내 상공으로 여겨 감해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성대사를 꼭 한시 족친으로 하는 것은 한시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한찬으로 사신을 삼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성대사가 먼저 의주에 도착하여 일숙하면서 사한사를 기다리게 되면 오래 머물게 되어 공돈하는 패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근대 성질사와 사한사를 동시에 발정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헤아려서 이 일을 처리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 및 수리도감 제조 등에게 전교하기를 날씨가 장차 추워지려 하는데 수강공의 영조를 마치지 못하여 내가 매우 근심하고 있다. 처음에는 금년 가을로 역사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대구를 만나게 되어 몇 달 동안 역사를 중지하였다. 이제 도첩이 없는 중들을 모아다가 기한을 정하여 부역을 시키고서 도첩을 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명년 4월 안에는 거의 마칠 수가 있을 것이다. 경들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이세자 수리도감 제조 이극배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아마도 머리를 깎고 부역을 피하라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고 좌부 승지 권근 우부 승지 김녀석이 아뢰기를 만일 원우나 사사 같은 경우라면 중들을 사역시켜도 좋겠으나 궁궐을 영조하는데 중들을 부린다는 것은 아마도 사체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관들이 틀림없이 그것으로 말할 것이니 그러나 중들을 사역시키고 도첩을 줄 절목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건주의 야인 이목장합과 조위 시합 등이 좌위 우위 도덕의 사성으로 입조하기를 요구하는데 형세로 보아 굳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조위 시합은 기해년에 토부를 당하여 원한을 맺고 있는데도 오늘날 원한을 풀고 두화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동거 우동은 도독의 친아들로서 조위 시합을 따라와 지금까지 관에 머무면서 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중국 사신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막아두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을 할 것입니다. 청컨대 그의 종자들을 간발해서 함께 입조하게 하소서 하니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장손이 의논하기를 건주의 사람들은 반드시 평안도를 거쳐서 왕래하니 그렇다면 비단 영로가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산천과 도로가 허미한 것을 모두 알게 되는 것도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중국 사신이 온다는 것을 칭탁하고 영안도를 거쳐서 입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심연은 의논하기를 저들이 우리나라에 입주하는 것을 중국이 싫어하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따라서 올려보내도록 약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은은 의논하기를 이미 길을 열어줄 것을 허락하고서 이제 다시 이를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이목장합 등이 관에 머무르고 있다면 올라오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 홍응,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제 야인들이 왔는데 변장이 비록 중국 사신 및 국휴를 로 변명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억지로 머무르며 반드시 입조할 것을 기필하려 할 것입니다. 전에 간흥릉 등을 이미 접대한 일이 있는데 이 무리들만 유독 거절할 수는 없으니 병조에서 아랜대로 추종들을 간발해서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목장학과 조이 시합 등은 다 좌위 우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동거 우동은 도덕의 친아들로서 간홍능의 무리와 비교해보면 이들은 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와서 입주를 요구하는데도 이제 만일 그들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기화를 하려는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니 그들의 추종자들을 선발해서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조이 시합 등이 거느리고 있는 6사람은 정벌할 때 죽은 사람의 자제들이라고 말을 하며 상경하에 성언을 읽고 원한을 풀고자 하니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진짜로 마땅히 어루만져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벌할 때 공격을 받은 부락이 하나가 아니었어. 이제 만일 허시를 캐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말만 듣고 올려보낸다면 뒤에 입주하고자 원하는 사람 이 일을 본받아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장차 접대하는 편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개의 조부 아무개는 아무해 정벌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거나 사로잡혔다고 하니 상세히 질문해 보아서 증거가 있고 의심이 없는 사람을 올려보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후대에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이목장합, 조이, 시합, 동거, 우동 등이 전날 나와서 입조하기를 청하였다가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또 다시 와서 입조하기를 청하여 꼭 뜻을 이루기를 기필하는데 변장이 이렇게 설명하여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머물면서 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형세가 굳이 거절할 수 없겠습니다. 또 원방에 있는 사람을 대화는 대체로서 논하더라도 건주의 사람은 왕래가 한두 번이 아닌데 좌위 우위의 사람만 유독 입주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비단 사체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반드시 헌단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수종들을 선달하여 올려보내도록 한다면 일로의 폐단도 많지는 않을 것이니 병조의 살인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병조에서 아랜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궁궐 수리도감이 승정원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궁궐을 영조할 역군의 수가 적어서 기한 내에 공사를 다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무릇 영선을 하면서 중도를 역사시키고 도첩을 준 예가 있는데 이제 행할 만한 사목을 아래에 조목별로 개진합니다. 1. 도첩이 없는 중으로서 자원하에 부역하겠다는 자의 수를 정하지 않으면 와서 부역할 자가 많아서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그 수를 2천으로 제한한다. 1. 제각기 양식을 가지고 와서 30일 동안 역사하게 한다. 1. 병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도첩을 받은 자는 족친, 인이, 사승, 관리는 다 논제하도록 하고 당자는 도첩을 거두고 공천 4천으로 차역하는 것을 예대로 시행한다. 1. 부역이 다 된 자는 도감의 이름을 기록하여 예조로 이관하여 도첩을 주도록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실은 논평하기를 궁궐을 영걸하는데 어찌 부공자가 적다고 하여 승조들을 사역시켜야 할 것인가? 도첩이 없는 자를 비록 수혜하여 군호에 보충시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법망을 빠져나가서 부역을 도피하는 자가 있는데 더구나 도첩이 있는 자이겠는가? 군액을 줄여서 유식하는 무리를 늘어나게 하는데도 제주와 정운에서는 극렬 저지시킬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4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수리도감 제주가 아뢰기를 공사는 크고 노역은 번거로운데 공장은 많지 않고 중들은 도첩이 있는데 직품이 없어 직품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선하는데 부역한 중들에게 검직의 예와 같이 대사의 직품을 주어서 보상하였습니다. 지금도 도첩이 있고 손재주가 좋은 중들에게 자원에서 부역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20일을 기준은 삼아 각자가 준비한 양식으로 일한 자에게는 이조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승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5일 을한 첫 번째 기사 중궁이 경복궁에 거둥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부사 김흥이 두목을 보내어 대궐에 나아가 채단은 및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니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인하여 물건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쇠자를 보내어 상사 정동에게 말하기를 대인께서 성 밑에 가서 놀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성 밑은 좁고 지저분하여 놀면서 구경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참가대 강가로 나가 노시오 하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놀면서 구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분이 자목 가까봐요 잠시 성 밖에 나가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만일 관방과 공옥이 따른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요즘 전하의 교지를 받으러 밤이 새도록 생각해보니 성들에 진언할 잔물이 만일 한두 해의 공납을 지속할 만하다면 면제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없고 만일 지속할 수 없으면 왕목께서 한식의 을에 서계를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금은의 공물을 제외한 토표피, 초서피, 호화 등의
계속하여 바치기 어려운 물건을 토산물이 아니라는 까닭을 갖추어 진술하여 애청하기를 곡진히 하게 하여 면제되기를 청하면 한시가 이미 서가하였으나 그 글은 반드시 조정에 전달될 것이고 조정에서도 일찍이 그 패단을 알고 있고 또 내가 따라가게 되면 조정에서 반드시 이 일을 물을 것이니 나도 이것을 인해서 얻기 어려운 정상을 갖추어 아랜다면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곧 승문을 명하여 서계를 지어 올리라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진리와 회관 왕비가 존고 한시 시하에 삼가 회답을 올립니다. 이제 노태감이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인하여 삼가 존고께서 특별히 황혼을 입어 10분 강령하시다는 것을 듣고 기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진료도 잘 있으며 대소 친척들도 다 각각 편안히 지내고 있으니 이 모두가 언권이 미친 덕분입니다. 다만 노 왕비께서 불행하게도 금년 3월에 성하하셨으니 삼가 살피시어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성질사 하난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진왕을 일일이 공경히 받았기에 머리가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토의를 별폭에 갖추어 기록하니 받아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한 가지 종고에서 우러러 간구할 것이 있으니 매우 황공스럽습니다. 본국에서 성명을 만나서恩총을 주심이 특별히 많으니 이는 전구에 없었던 일입니다. 무릇 칙지가 있을 때면 감히 정성을 다하여 본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토표피, 초서피 등에 관해서는 모련이 야인의 지방에서 잔술되는 것인데 성질을 받들어 정벌 한 뒤로는 본국과 원수가 되어 감히 마음대로 변경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나 여러 가지 본공이 줄었고 호랑이는 그 사람을 상의하는 짐승에서 포획하기가 어려우며 비록 요행이 포획하더라도 어금니가 쓸만한 것은 10개의 한두 개도 못 되니 해마다 진공하는 데 있어 진실로 칙서에 적은 수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러한 본국의 배단을 가지고 충분히 조정에 주달하셔서 진공을 줄이도록 하여 주소서. 지극한 소원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세자를 보내어 상사에게 말하기를 한씨 앞으로 대소 별폭을 두었던 것은 대폭은 황제께 바치고 소폭은 한씨 자신의 소용이었는데 조정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소 별폭을 갖추어 보낸다면 한씨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조정에서 반드시 이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본국을 거르다 하고 한씨를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신 것이 매우 마땅하니 소별폭을 빼고 대별폭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5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성문한 교리 김상이 제조가 의논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이제 성델사 한찬이 수 동지로서 직함을 띠고 가는데 신등이 이미 의논해서 정한 일이기는 하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거리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저 사신을 보내는 이에는 차관으로서 그 성을 써 넣어가지고 가는 것인데 가선대부의 직함은 재상이 아니면 그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성절은 천하의 큰 경사인데 수 동지의 직함을 띠고 가는 것은 대체에 있어 미편하니 청컨대 수자를 빼고 임시로 가선대부의 직함을 띠고 가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5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저쪽의 이다지합은 바로 도독 달한의 아들이니 마땅히 교지를 받은 대로 그의 주종을 선발하여 입조하도록 허락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득이한 사기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하는 쪽으로 시행토록 하소서. 이고우 등 세 사람은 비록 지로하겠다고 칭탁하더라도 영로의 패단이 있을 것이므로 다 함께 오는 것은 불가하니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원에 따라 올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망가는 처음으로 와서 귀순한 것이므로 어리로 보아 거절할 수 없으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접대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여야겠고 조화는 동거초의 말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 뒤에 만일 나온다면 그냥 객관에 머물러 두고 건각을 자세히 물어서 아랠 것이며 그 나머지 야인들은 내조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모두 위자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장성 윤사헌 홍응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린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거주민이 희소하고 군졸이 잔열하니 저 야인들로 하여금 허실을 다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흥능이 처음 온 것을 가베이 허락할 수는 없으나 이미 통로를 허락하였는데 이제 만을 막는다면 원한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다지합은 그의 추종을 선발해서 사신이 돌아간 뒤에 올려보내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절도사 및 변장이 그때그때마다 적당히 핑계를 대어 올려보내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달한 도덕의 친아들이 만일 다시 나온다면 마땅히 전의 의논한 것과 같이 간편하게 올려보내되 수종자들을 전부 데리고 오는 일은 비록 간청하더라도 그곳에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우 등 세 사람이 비록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더라도 마땅히 그들에게 이미 접대하였으므로 길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거절하고 그 나머지 야인들도 중국 사신 및 국효를 핑계대면서 여러 가지 임시병통으로 설명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을 의논하기를 이다지압을 접대하여 들여보내는 일은 전에 이미 유지를 내리신 일이고 다만 그가 추종자를 많이 거느리고 오려고 하거든 변장이 엄히 방제를 더하여 많아도 5, 6명이 넘지 않게 하여하며 만일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거든 한두 사람만 더해주고 10명이 넘으며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야인으로 입주하는 자들이 이다지압뿐이 아닌데 이제 만일 전례를 만들면 뒷날에 금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거우등이 비록 이다지압을 길을 인도한다는 것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지만 전에 이미 상경한 일이 있는데 이제 또 상경한다면 저들 사람들이 반드시 다 말하기를 이 거우등은 별로 공로도 없는데 1년 동안 2번이나 입주하고 우리는 한 번도 상경하지 못하였다 하며 반드시 사람들이 실망을 품게 될 것이고 변장도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우등은 일찍이 국가의 후원을 입었으니 비록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한이 생기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변장으로 하여금 자상하게 효유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만가는 건주에서 처음 기순해 올 때 이거와 함께 정성과 공로를 바쳤으므로 일체로 대화에 차이를 둘 수 없으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거처가 말하기를 조화는 중인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사람이다 하니 반드시 그가 진영 가운데 군대를 통솔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일 것이며 또 그의 말에 이르기를 조선 사신이 야인과 상봉할 때 불화를 해소시킨 공이 있다고 하니 아마 우리나라에 대해 약간의 공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허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소소하게 중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 진영에 다 있으니 가볍게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만일 다시 나온다면 변장이 후대해서 들여보내도록 하고 그 부락의 다소와 병마의 강약을 상세하게 실질을 조사하고 물어서 치게 하여 품지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영안도는 산천이 험조하고 도로의 이수가 멀미어 군진이 부강하기 때문에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비록 건주의 야인이라도 모두 영안도의 북문으로 붙어 왔었습니다. 세조 때 동창과 이두리는 비록 평안도로의 길을 거쳐서 내조하였으나 그들은 다 유명한 추장이라서 한때 군으로서 특수한 예로 대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름과 주의가 동창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자연히 희망이 끊겨서 이 길을 경유하려고 청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야인들의 형세를 보면 모두가 이 길을 경유하여 상경하기를 원하는데 만일 그들의 청을 다 들어주기를 한다면 형세가 장차 지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원한을 품고 험난을 만들 염려가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야인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경례를 정하여서 혹은 추장이 친히 온다든가 혹은 추장의 아들 사위 조카들이 온다든가 혹은 당사자가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자라든가 하면 올려보내도록 허락하고 그 밖의 나머지 사람들은 변장이 그들이 고하의 차례대로 요구하는 물건을 헤아려주고 후하게 접대하고 위자하여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국가의 경례가 이와 같은 줄을 알아서 원망하고 한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공을 세울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만일 말하기를 이 거우의 무리들은 이미 추장의 아들이나 사위도 아니고 또 두드러진 공로도 없으면서 상경하는데 어째서 우리만 거절하는가 하고 한다면 변장이 대답하기를 건주인은 국가에서 들어가 정벌한 이후부터 단절되어 서로
통하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 거우등이 먼저 와서 기순하였고 또 저쪽의 성식을 자주 와서 알려주었으니 그 공이 적지 않다. 그래서 특명으로 상경하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다만 성심으로 기순하여 국가의 공을 세우기를 그와 같이 한다면 어찌 다만 상경하여 숙배할 뿐이겠는가. 장차 막대한 은사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중국 사신과 국효를 핑계로 말을 한다면 중국 사신이 돌아가고 국효이 끝난 뒤에는 거절할 만한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제결하셨사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근각은 신원이고 위자는 위로하고 달립니다. 성주시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손순효가 아뢰기를 이제 한시의 죽음을 듣고서 선노를 보내는 것은 미변할 듯하며 중국 조승에 바치는 것은 장차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한시의 죽음을 정동의 집에서 인편으로 글을 보내어 정동에게 알렸으니 지금 모른 체하고 들여보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정동이 또 전번에 말하기를 왕무께서 한시에게 글을 보내어 항공으로 계속 바치기 어려운 물건은 간절한 말로 면제시켜달라고 요구한다면 그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기뻐할 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승문원에 시켜 그 편지를 쓰도록 하였는데 다만 승문원 제조가 말하기를 부시에게 의탁하여 공불이 면제되기를 구하는 것은 대의에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하므로 오늘 승지를 보내어 중국 상사에게 의논하게 하고 또 승문원 제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동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정동이 성상의 연애에 감격하여 바야흐로 성의를 다하여 공불의 면제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제 만일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가 반드시 화를 낼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정은 말하기를 신이 중국 조정에 있을 때 듣기를 정동은 권세가 막중하다고 하므로 진실로 힘껏 도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항공을 면하게 될 것이니 마땅히 정동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지난해 화를 내고 가면서 말하기를 별련하는 물건을 다 항공으로 의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곧 직서를 내보내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필시 조종하는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힘써서 항공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손순유가 또 아뢰기를 건주의 사람이 많이 내조하기를 바라는데 평안도 길은 야인에게 열어주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조 때 이둘이 이외에도 입주하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지만 다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염려하기를 이미 곰곰이 하였다. 지난번 이거우 등이 처음으로 기순하려 함으로 부득이 달았지만 이제는 다시 변장에게 짐작하여 대우하도록 하라 하였다. 손순유가 또 아뢰기를 조라치는 곧 원래 연인의 칭호인데 원각 사이도 조라치가 있으니 명칭이 참월합니다. 또 조라치는 거의 다 거상과 부고로서 그 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주지승이 반드시 뇌물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신은 청건대 그 수를 줄이고 외방의 선상노를 뽑아 그 역에 이바지하게 한다면 이런 패단은 없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중국 사신이 부처에게 기도함으로 인연하여 절안이 더럽혀진 것을 알았을 뿐이다. 정의왕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각사는 선왕께서 세우신 것인데 하루아침에 매몰되니 내 마음이 매우 아프다. 주상이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나 내가 죽은 뒤에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게까지 버려두지는 말라고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귀에 그대로 있어 자나깨나 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중이 된 도리는 마땅히 부처를 존숭하기를 일삼아야 할 터인데 오늘날 조심스럽게 못하여 저러니 이 시경인데도 괜찮은가? 또 더군데 불주의 재단이 많이 도둑맞고 찢겼다고 하니 이것은 사람의 출입을 전혀 금지하지 않은 때문이다. 나는 법을 세워 선왕과 선후의 뜻을 따르고자 하니 조라치의 칭호는 혹 고치더라도 그 수는 줄일 수 없다. 또 무리한 무리들을 그 역에 중단시켜 스스로 유지하고도 도산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부시는 부녀와 환관이다. 연인은 사람 임금의 좌우에서 청소를 맡은 사람이다. 성조시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선지 하기를
양종 안에 불당으로 원각사, 장의사, 진관사, 봉선사, 복세암, 용문사, 만복사 등의 절은 선왕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던 곳이다. 자빈을 출입하는 것은 미편하니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제서 유의의 율로서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 한설을 강하다가 공손홍의 상서에 풍하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미치는 것이니 폐하께서 수선을 세우고 학교를 일키소서 한데 이르러 검토관 송질이 아래기를 3대 이상은 오래 두었지만 한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다 학교 세우기를 독실히 하여 인재가 여기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성균관과 사학은 오히려 아직도 분교의 교화가 있으나 군이나 현에 있는 향교는 수령들이 태만하게 이를 돌보지 않아 학사가 퇴하고 유사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선비들의 풍습이 날마다 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석체 때의 희생이나 채소, 다과는 한갓 형식이 될 뿐이니 참건대 여러도의 유시를 내리시어 거듭 이를 밝히소서 하고 시간강 김종직은 아래기를 신이 일찍이 수령으로 있을 때 향사례와 향음 주례를 마련하여 효제하는 사람들을 먼저 참여하게 하고 제예가 있는 자들은 그 다음으로 하며 불초 한 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로부터 온 고을 사람들이 그렇게 두기를 바라면서 변화되었고 그렇게 여기면서 고추었으니 잘못 풍하에 조그마한 보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만일 석채와 향음, 주례 및 향사례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여로도에 있는 감사들의 책임이니 마땅히 거듭 이 일을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석채는 석전제이다. 향사례는 고을의 장이 봄, 가을에 주민을 모아놓고 행하던 향사례를 말한다. 향음주례는 온 고을 안의 유생이 모여서 양의 예를 지켜 술을 마시면서 잔치하던 예절이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 되니 관계되는 바가 지중한데 근래 이래로는 학교를 보기를 여사로 여겨 생각조차 않게 되어 점점 능이한 데 이르게 되니 또 매우 미편하다. 학교를 일으키는 방도를 곡진하게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허황이 아뢰기를 창원은 해변이므로 무신이 아니면 제수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사 신말주는 문신입니다. 장관들 개차서사하고 장령 윤언로가 또 아뢰기를 신말주는 양민을 모점한 사람인데 어떻게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장관들 개차서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말주의 인품은 내가 모르지만 그에게 쓸만한 재주가 있고 또 활을 잘 쏜다고 들었으며 또한 여러 번 수령을 지낸 사람이다. 비록 양민을 모점하였다고는 하나 사람을 기용하는 도리에 있어 한 번 실수로서 영구히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허황이 또 아뢰기를 무릇 북경에 가는 사신으로 만일 정사와 부사를 갖출 것 같으면 문물을 교체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은사의 정사와 부사는 모두 문신이 아닙니다. 만일 전대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전대하는 일도 없겠거니와 발정한 날짜가 촉박하여 다시 바꿀 수 없다 하였다. 동지사 이 극기가 아뢰기를 성균관에서 일상으로 먹이고 있는 생후가 진사의 수는 본래 200명이었는데 요즘 흉년으로 인하여 50명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유생들은 함께 먹는 것이 본래 한 되이던 것을 반대를 줄였으니 대체 미편합니다. 구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동학의 당사가 허물어져 임시 거처할 데가 없으니 수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군기시정 안침을 고양으로 종묘서 양승경을 천안으로 홍문관 부수찬 이균을 검화로 홍문관 부교리 안윤손을 전주로
승문은 참교 최응현은 안동으로 성균관 전적 민함을 안변으로 각각 보내어 수령들의 불법을 적발하고 아울러 학교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상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성문은 판교 이명숭이 아뢰기를 지금 한시의 죽음을 본국에서 이미 듣고도 끝으로 모르는 체 하면서 대소 별폭을 전에 하던 대로 진언하는데 중국 조정에서 만일 이 일을 알게 되면 신은 반드시 큰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또 공부를 면제하는데 관한 일을 하나같이 모두 정동에게 청하는데 정동은 속이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전에 말하기를 노한 재상이 만약 온다면 공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고 하고서 한명회가 입조하였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말도 언급도 없고 다만 세자의 관복을 이 일을 가지고 스스로 그 공을 자랑하였으니 온갖 변덕을 부리므로 그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일이 드러나 소문이 나게 되면 중국 조정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화가 본국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니 깊이 헤아려 이 일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부시에 인연하여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몹시 부끄러울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의 형편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비록 그것이 도리가 아닌 줄을 안다 하더라도 우선은 정동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